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글로벌 매너 여정을 함께할 박영실입니다. 지난 1강에서는 글로벌 이문화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1강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말이죠. 그리고 세계 문화에 대한 암, 이해, 통합은 그 생존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는 세계인으로서 이 문화를 이해하는 것,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 2강에서는요, 해외 출장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제 감각을 갖춘 그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흠잡을 수 없는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해외 출장 시에 처음 거치게 되는 이 공항은 글로벌 에티켓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 대기업에 입사한 P씨는요, 처음 해외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그 P씨는요, 첫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마음이 들뜬 거예요. 그래서 출발 전날 새벽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비행기에서 어차피 푹 자면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비행기에서는 그 숙취 해소를 충분히 할 만한 수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상태에서 출장을 간 그 P씨는 정말 힘이 들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정말 그 출국 준비물이나 서류나 경비나 물품이나 예약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뭐 잘하면 되지, 이것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 자신의 컨디션 또한 준비물 중 하나라는 거,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일단 공항에 도착하면은요, 입출국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도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공항에 정해진 시간보다 좀 여유 있게 도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출발 시간에 맞게 빠듯하게 도착하면은요, 자칫 비행기를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마음도 급해지고요. 여유가 없죠. 또한 기내에서도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데 너무 기본적인 얘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이기 때문에 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이야 그 비행기를 이용한 여행이 일반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내 매너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년 전 그 외국 항공기 내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승객 중에 한 명이 맨발로 기내를 돌아다닌 거죠. 그리고 심지어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승무원에게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를 친 거죠. 매너 없는 이 승객 한 명 때문에 나라 망신을 톡톡히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기는 우리 집 안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해외 출장 시에 이용하는 항공기는요, 자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한국의 이미지고 글로벌 에티켓을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현지에 도착하면 호텔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때도 품위를 좀 유지하셔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유럽의 한 호텔 객실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라면을 끓여 먹고 국물을 변기에 버리다가 변기를 막히게 했다고 해요. 설상가상으로 그 한국 여행객의 짐을 조사해 보니까 그 호텔 욕실 가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을 이제 갖고 가게 만들어 놓은 그런 물품이 사실은 있잖아요. 호텔에 몇 가지. 예를 들어 슬리퍼라든가 뭐 비누라든가. 하지만 가운은 아니거든요. 호텔 이용 서비스와 지켜야 할 에티켓을 잘 숙지해서 이런 망신을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해외 출장을 위해서 준비 계획부터 한번 차곡차곡 세워볼까요? 출장 2주 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2주 전에는요, 그 항공권하고 호텔 예약 관련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합니다. 여권 유효 기간의 만기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가 정말 그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그때서 아차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하고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입국 사증이 필요한 경우 비자 신청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공권 예약하는 거요. 도착 시간이 이른 아침이거나 심야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공편을 이용하실 때 가능하면 안전이 보장된 그러한 항공사인지 확인 꼭 하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테러 등 국제적 정세도 고려해서 항공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승하실 때요, 짐을 붙일 때 그리고 목적지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 이것도 신경 쓰시고요. 호텔이나 그리고 필요시 렌터카 예약하는 것, 그리고 호텔의 등급이나 요금 사전에 확인하는 것들도 많은 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것들인데요. 이걸 정말 신경 써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품이나 서류 준비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출장 스케줄 조정하는 것, 유관 부서하고 업무 협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꼼꼼하게 신경 써서 체크하셔야 되고요. 출장품에는 출장 예정일 언제 전까지 하시나요? 보통은 일주 전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사내 시스템의 상신을 보통 하시는 거 아시죠? 일정 협의를 하고 그리고 작성을 하고 반드시 출장지 지점에 그 컨펌을 확실하게 받으셔야 하는데 이 컨펌 프로세스를 놓쳐서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요. 이 부분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 준비하실 때요, 그 사내 유관 부서의 확인이나 검토받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출장 중에 그 필요한 예산을 감안해서 출장 경비를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그리고 거래선이나 거래선 면담자에 대해서 정보 확인하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신경 쓰시고, 시차나 기후나 특별한 관습이나 그리고 출장지에 대한 정보를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정말 여러분들 원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입수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장지의 항공이나요, 철도, 이런 주요 교통편이나 그 타임테이블이나 요금, 소요시간, 이런 것들, 그 유의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보를 확보를 해 놓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도 기억 꼭 하시고요. 출장 일주 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짐 꾸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짐은 가급적 핸드캐리가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권 등 증명서 있지 않아요? 그거는 원본뿐만이 아니라 사본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 분실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안전장치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놓으셔야겠죠. 지점이나 그 방문처의 연락번호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것 기억하시고요. 출장지의 그 지점에 출장자의 영문, 그 풀 네임하고요, 여권 번호를 미리 통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장지의 교통 상황을 사전에 잘 파악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해당 국가 관련 서적을 적어도 한두 권은 여러분들이 미리 여유가 좀 있으시면 읽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동 시간이 길 경우에 읽을 만한 책을 준비하는 것도 출장 많이 다녀오시는 분들이 주는 그 팁 중에 하나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환율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한다는 거 아시죠? 안경 착용하시는 경우에는요, 비상 안경도 하나씩 갖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안경은 눈인데요.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비상 안경 가벼운 것으로, 그리고 휴대 간편한 곳으로 하나씩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필요할 때 핸드폰 로밍 서비스 신청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특수언어 국가로 그 출장을 갈 경우에요, 현지어 사전을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회화는 미리 그 준비를 좀 해두고 가시는 것이 하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해외 출장기를 유쾌하게 할 수 있는 키워드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명함 준비해 갖고 가시죠. 그런데 이 명함 좀 충분하게 갖고 가시되 출장 가는 그 나라의 언어로 된 명함 준비하시는 거 깜빡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드레스 셔츠나 속옷은요, 매일 갈아입을 만큼 준비를 하시고, 현지에 가서 속옷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사실 요즘에는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구두는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갖고 가셔야 할 것들이 있다 하면 그것도 챙겨가시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 제품의 영문명은요, 현지어 표현법도 확인을 하시고요. 영문법도 물론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회사 소개 자료나 거래선에 제공할 자료는요, 좀 여유 있게 갖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선 선물 준비 있지요. 선물은 어떤 것이 좋을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적인 것이 좋습니다.
출장국의 종교나 관습상 금기시하는 물품은 아닌지 이 부분은 반드시 신경 쓰셔야 하고요. 그리고 과거 어떤 선물을 했는지를 확인을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피하는 그러한 신경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그래도 황당한 경험을 하지 않으시겠죠. 출장 기간 중에 그 일정을요, 한눈에 쭉 알아볼 수 있는 출장 일정표 같은 것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아주 도움이 되니까, 반드시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숙박시설 정보나 교통편 정보나 긴급 연락처, 이런 것들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출장을 하실 때는 그 숙박이나 교통표는요, 반드시 그 더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리컨퍼메이션인 그 필수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출장 경비를 값을 받아서 환전하시고요. 출장 일정 중에 그 방문이 가능한 유명 관광지나 유명 레스토랑을 미리 리스트업 해 놓으시면은요, 그때 가서, 나 여기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데 어딜 가면 좋지? 그때 이미 늦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자가 더 유쾌한 출장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자, 특히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물품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방류인데요. 가방을 준비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너무 큰 가방이나 너무 작은 가방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어차피 기내에 갖고 들어갈 만한 부피가 아니라면은 약간 큰 듯한 것이 좋아요. 그 회의 자료나 각종 자료의 운반이나 필요할 때 부피가 좀 다소 있는 선물 운반할 때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필기 도구 등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가방을 함께 구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하루 이틀 시간을 내서 현지 가까운 곳을 여행을 하게 된다면 이런 휴대 간편한 가방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해외 출장 물품은 보시는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으로 기내에서 지켜야 할 매너를 알아볼까요? 기내 의자에서 발을 올려두는 것은 매너에 어긋난다는 거 아시죠? 이착륙 시와 식사 시간에는 의자의 등받침을 똑바로 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의자를 뒤로 젖힐 때도 뒷좌석에 고객이 놀라거나 음식을 쏟지 않도록 천천히 젖혀서 배려하는 거 매너인이라면 반드시 하실 행동입니다. 창가 쪽 자리에 앉을 때는요, 너무 자주 자리를 뜨면 옆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겠죠. 기내에서 취침 후 화장실을 갈 때에는 미리 머리와 옷 매무새를 확인하고 통로를 통과해서 흐트러진 모습에 좀 유의하는 것, 이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내 화장실은요, 남녀 공용입니다. 화장실의 사용 여부는 바깥에서 볼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그 표시를 보고 하시면 되고요. 기내 화장실 사용 시에는 노크하지 않습니다. 기내 화장실 사용을 할 때 반드시 문고리를 잠궈서 그 사용 중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내 화장실의 종이 타월은요, 별도의 그 쓰레기함에 버린다는 거 아실 거고요. 기내 화장실은 사용 후에 반드시 종이 타월로 세면대의 물기를 깨끗이 한번 닦고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매너인이 지켜야 할 것이죠. 승무원 부를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르세요? 손을 살짝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옷을 잡거나 몸을 이렇게 손으로 찌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승무원 호출 버튼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손을 가볍게 흔드시는 것도 좋고요. 승무원의 서비스에는 반드시 당연한 서비스를 내가 받는 거지라는 것보다는 간단한 감사의 표시로 응대를 하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나 식사 후에는요, 주변을 좀 정리를 하시고 냅킨으로 살짝 덮어놓고 치워주게 기다리면 주변 분들이 보기에 또는 승무원이 보기에 매너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비행기가 도착을 해서 승무원의 안내 방송이 있기 전까지 미리 일어나는 모습 우리 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비행기가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을 했고 이제 문이 열리려면 한참 멀었는데 벌써 일어나가지고 짐 내리고 하는데 그러시기보다는 좀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는 것 필요합니다. 짐을 꺼내거나 통로에 서 있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요. 기내 매너에도 어긋난다는 거 기억하세요. 기내에서는 그 오징어 등 냄새가 심한 음식물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출장 현주를 한번 가볼게요. 시차 적응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말 시계와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늦춰지거나 빨라져도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비행기 여행의 경우는요, 최대 12시간이나 차이가 나는 지역이 많죠. 그 하루 만에 데려다 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장인들은 해외 출장 후에 돌아오면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 얼마 후에 다시 사내 업무에 복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차에 대한 극복은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런 시차를 극복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우선 그 비행기 여행의 즐거움인 기내식의 양, 서비스라고 공짜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많이 드시는 건 현명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소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비타민 약재를 복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지속적으로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현지에 도착해서 처음에는 물론 힘이 드실 거예요. 하지만 가급적 현재 시간대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것이 시차 적응을 하시는 데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소 여유가 있다면요, 여행을 하기 이틀이나 3일 전부터 현재 시간대에 맞춰서 한두 시간씩 그 잠의 시간을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그 맞춰서 자는 거죠. 그리고 현지에 도착하면은 그 필요하더라도요, 가급적이면 햇볕에 많이 노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실내에서 보낸 시간보다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지 시차 적응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사실 비행기 안에서 자는 잠은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제대로 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휴식을 취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요. 현지에 도착해서 그곳의 시간대에 맞춰서 부지런히 움직이다가 아무리 피곤해도 말이죠. 그곳의 시간에 맞춰서, 현지 시간에 맞춰서 취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첫날 하루를 그렇게 잘 하시다 보면 이틀, 3일째는 좀 무난하게 잘 시차 적응이 되실 거예요. 네 번째는요, 멜라토닌을 챙겨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바삐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빨리 현지 시간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은요, 의학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최소 회복 기간이 2일에서 3일입니다. 이 시간만 지나면 쉽게 적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를 나가서라는 거죠. 우리는 그 호텔에 가면 호텔의 유틸리티를 잘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숙박 체크인할 때 그 유틸리티를 잘 파악을 해서 그 휘트니스 클럽이나 주변에 계약되어 정말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많거든요. 그거를 좀 활발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외로 그 외국 호텔에서는요, 숙박객에게는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아요. 그 헬스클럽이나 피트니스 클럽이나 수영장도 있을 수 있고요. 골프장이나 심지어는 스포츠 클럽까지 있으니까 좀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크인하고 이런 시설을 충분히 이용을 하시고요. 한국에서 출발을 할 때 수영복이나 모자나 골프 신발이나 장갑이나 그리고 핀이나 공이나 조깅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이러한 스포츠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죠. 비즈니스 미팅을 한번 볼까요? 그 거래선 미팅을 할 때 당황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보통 표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는 표정을 드러내서는 좋지 않습니다. 포커 페이스라고 하죠. 바로 얼굴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요. 그 동행한 고객과 함께 현지에서 거래선과 미팅을 가질 때에는요, 고객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 회의 중이나 의문이 있거나 그 상대방이 잘못 이해한 것처럼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겠지라고 추측하시면 안 되고요. 즉시 확인을 하십시오. 정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되물으시고 사고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그 거래선과 면담을 할 때요, 곧바로 브리핑 자료를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론으로 하는 것보다는 가볍게 날씨 얘기, 그리고 그곳 나라의 문화 얘기, 그리고 만난 당사자의 옷차림이나
그러한 것들을 좀 얘기하면서 칭찬도 좀 하면서 가벼운 대화, 보통 우리가 스몰톡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몰톡으로 조금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 상당히 중요하고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을 할 때 회의 성격에 따라 물론 다르긴 하지만 품목에 관해서 구체적인 정보나 그 데이터 이러한 것들 언급 여부를 사전에 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는요, 그 전체적인 회사 소개 자료, 구체적인 품목 자료 등 이런 것들이니까 따로 준비를 해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각 회의마다 회의 의제도 다르고요. 그리고 목표를 좀 분명히 인지하고 회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통역을 할 때는요, 일행 중에 가장 선임자를 향해서 먼저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서 다음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중국의 경우 그 면담 자리에서도 술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비즈니스 식사나 접대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그 조리 시간이 다소 걸리는 음식을 주문할 때는요, 그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요, 먼저 주문해서 동반자들과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식사 접대를 할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만족할 만한 그 수준의 음식을 미리 알고 주문을 해야 하죠. 그리고 출장지의 유명 요리나 식사법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하시고요. 술자리에서는 출장지의 문화에 맞는 그런 주류를 하는 것. 우리 보통 폭탄주 많이 하는데요. 그런 자리에서는 폭탄주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주류 주문할 때 가급적 출장지에 유명 주류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8대 명주를 주문하면 상당히 반응이 좋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요. 출장지의 차 문화에 대해서 숙지를 좀 미리 하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는 보통 다도라고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문화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사전에 인지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거래선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상황에 따라서 팩소주나 컵라면이나 이러한 것들 활용하는 것도 좋더라라고 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군요. 그 유흥업소에서는요, 팁을 함부로 주지 않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호텔 투숙을 할 때인데요. 호텔 투숙을 할 때 일행의 방 위치를 미리 확인을 해 놓으셔야 하고요. 웨이크업콜 활용을 해서 시차에 적응하도록 노력하시는 것. 호텔에서는요, 그 비싼 냉장고 음료수 그냥 이거 차지를 안 하는 줄 알고 돈을 내지 않는 줄 알고 그냥 무턱대고 마시다가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돈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밖에서 구매한 식수를 이용하는 것이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출장길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동반 출장을 할 때요, 그 고객의 취향을 미리 파악을 해서 적합한 방으로, 예를 들어서 뷰를 좋아한다, 산을 좋아한다 그러면 산이 보이는 방으로요. 고층, 고소공포증에 있다 그럼 저층으로. 이러한 것들 정말 신경 쓰셔야 할 부분입니다. 호텔의 팀 문화도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요, 사전에 팀 문화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출장지에서 이동을 할 때를 한번 볼까요? 택시로 이동할 때는요, 안전을 고려해서 호텔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본사와 항시 연락 체계를 미리 구축해 놓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긴급 연락처를 남겨놓으셔야 하고요. 이동 중에는 간단한 지역 특산물을 간식거리로 좀 준비를 해서 동행하는 분들께 대접해서 참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출장지 혹은 경유지의 유명 관광지나 일화가 있다면 좀 미리 공부를 해서 이동하는 중간에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 주시면 참 좋아하시겠죠. 고객의 그 항공편 발권을 할 때요, 고객의 좌석 취향을 확인하고 안쪽 창가 쪽을 선호하시는지 아니면 그 기내 쪽을 선호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신경 쓰시고, 어떤 분은 비상구 인근 좌석을 선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슨 일이 날 때 빨리 피신할 수 있게끔. 네, 그런 것도 한번 미리 파악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요, 출장국 거래선과 지점의 전화 그리고 메일 등을 활용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갖게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고객과 함께 항공기에 탑승했지만 고객과 좌석 등급이 다른 경우에는요, 수속 시간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비교적 앞자리 탑승권으로 발권을 받아서 고객이 기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해외 출장 시에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의상, 업무, 음식 관련한 유의하여 해야 될 사항인데요. 의상 관련한 에피소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해외 출장지에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캐주얼 차림으로 가신 겁니다. 예약한 식당에서 저녁도 드시지 못하고 쫓겨난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모 그룹의 총수가요, 그 리비아 건설 현장을 둘러다 보면서 사파리를 입고 가셨어요. 그때 현지에서는 아주 좋은 호감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거는 옷차림이요, 비즈니스에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그런 의복 예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모를 때는요, 차라리 정장 차림을 그냥 하십시오. 출장지에 도착했을 경우에 마중 나온 사람은 정장 차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난하고 수수한 옷차림은 글쎄요, 그 수수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너무 수수하고 캐주얼한 옷차림은요, 외국인과의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 절대로 남길 수 없습니다. 프로답지 못합니다. 휴일에 떠나더라도요, 같은 소재의 같은 색상으로 된 정장 차림을 하신다면 프로다운 이미지를 주는 것과 함께 예의도 갖추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청색 계열은요, 그 비즈니스의 대명사입니다. 청결하면서도 생동감 있지만 좀 의외로 차가워 보이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회색 계열은요, 점잖고 안정감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권력과 권위를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검정 계열은 어떨까요? 정중하고 성스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예복으로도 적당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격식을 갖춘 정장은요, 소매가 긴 겁니다. 소매가 짧은 거 아니고요. 반소매가 아닌 긴 소매 드레스 셔츠에 수트 차림이 기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즐겨 입는 반소매 셔츠는요, 국제 감각을 가진 이들에게는 조금 우스운 차림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색상이 지나치게 짙은 셔츠는 품격을 좀 떨어뜨리니까 주의하시고요. 아무래도 가장 무난한 색상은요, 흰색 그리고 하늘색입니다. 비치는 소재의 드레스 셔츠를 같은 경우 조끼형이 아닌 흰색 반팔 속옷을 입어주는 것이 매너인데 위생에도 좋고요. 그런데 원래는 셔츠 속에 언더웨어를 입는 것은 아닌 거 뭐 다 아실 거고요. 완벽한 비즈니스를 위해서 타이를 맨다면은요, 그 사선의 스트라이프 넥타이가 좋습니다. 보통 전문 용어로 레지멘탈이라고 하죠. 그러나 지극히 공적인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그 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전문 용어로 솔리드입니다. 무늬가 없는 그냥 단색이죠. 그 넥타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성의 액세서리는요, 가죽 밴드 시계하고 고급스러운 펜 정도가 적당하고요. 반지를 낀다면은 링 반지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럼 여성은 어떨까요? 액세서리는 조화롭게 착용을 하되 넘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게 좋아요. 그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주도록 하는데요. 결혼 반지나 약혼 반지는 왼손, 그 약손가락에 끼우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 폴란드에서는요, 좀 다릅니다. 약혼 반지나 결혼 반지를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나 넷째 손가락에 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이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 왼쪽 손에 반지를 끼게 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장소에 따른 옷차림으로 그 세련된 매너를 저희가 좀 찾아야 할 텐데요. 파티에 초대받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초청장에 보면 화이트 타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연미복을 입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블랙타이, 포멀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턱시도에 검정 보호타이를 메고 가야 합니다. 근데 준비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파티에 초대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예복을 빌려주는 업소가 있는 곳이 많으니까 주변에 혹시 그런 곳이 없는지 알고 찾아서 입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요, 나름대로 그 차려입어서 당황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물어보고요. 그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적절한 옷차림을 하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급 식당에서는요, 정장하시는 게 좋아요. 만일 조끼를 입지 않는다면은 자켓에 단추를 좀 채워서 단정하게 보이도록 하고요. 조끼를 입었다면 열어둬도 무방합니다. 그 오페라 등이나 그 연주회 공연에 가시게 될 때 턱시도나 단정한 수트를 입으시는데요. 공연 후 리셉션에 참석하시는 경우에는요, 보통 포켓칩 있죠. 또는 타이 홀더나 여기 컵스, 링크스 있잖아요. 커프링크스 같은 경우 액세서리로 좀 포인트를 주어서 신경을 썼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성이라면 어떨까요? 흰색의 드레스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단정하고 수수하지만 좀 깔끔하면서도 신경 썼다라는 느낌 옷차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원피스에 코사지로 장식을 좀 하시는 것도 좋고요. 나라별 옷차림을 한번 볼까요? 그 뉴질랜드에서는요, 깔끔한 캐주얼이 모든 레스토랑이나 어떤 장소에서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요. 괜찮습니다. 적절합니다. 그러나 그 주요 도시의 그 바나 레스토랑에서는요, 정장을 갖춰 입는 것이 사실 좋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정장을 즐겨 입지 않지만 그 업무 회의나 공연 관람 그리고 고급 식당 같은데 식사할 때는요, 특별한 경우에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정장이나 세미 정장을 입는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은 우리나라에서도 무난하게 많이 입는 그 레귤러 컬러가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레귤러 컬러는 일반적인 컬러를 얘기하죠. 옷차림에 그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 신경을 써서 갖추어 입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미국은 레귤러 컬러보다는요, 그 버튼다운 컬러 있죠. 컬러의 단추로 고정시킨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버튼다운 컬러를 많이 입습니다. 그리고 방문처에 따라서 비교적 편안한 옷차림을 하는 곳도 많으니까 사전에 파악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지나 여행지에서 가장 무난하면서도 어울리는 옷차림을 하는 그 좋은 방법은요, 아무래도 먼저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직접 물어봐서 제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차림이 좋아요?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묻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비즈니스 출장이라면요, 방문하려는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나 파티의 주최 측에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도 이 사람 참 꼼꼼하구나, 미리 세심하게 준비를 하는구나 라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으니까요. 신뢰를 범할 우려도 적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저는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지역별로 그 날씨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여러 사이트가 있으니까 자료 화면 보시면 그런 사이트 이용해서 도시 이름을 치시고요. 해당 기간 동안 날씨가 자세히 나오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습니다. 업무 관련을 한번 볼까요? 그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출장을 떠날 때는 반드시 지점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고요. 지점의 비용 부담은 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장 보고서는 매일 작성하시고 송부를 하시고요. 주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본사와 연락을 취하셔야 하고요. 출장 중에 본사에 하루나 이틀 정도 간격으로 그 상사에게 보고하셔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음식 같은 경우는요, 출장 중에 수돗물을 바로 마시지 마십시오.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마셔도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도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레스토랑에서도 그 제공되는 물도 먹지 않는 것이 좋고요. 반드시 그 미네랄 워터, 식수를 주문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채와 샐러드는요, 반드시 세척 정도로 확인하시고 정말 청결한지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개발되지 않은 나라를 가셨을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어지간히 그 씻어서는 죽지 않는 기생충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그런 부분들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통 관련을 한번 볼까요? 그 운전을 할 때요, 도로에 신호등이 많지가 않고 스탑 사인에 대해서 그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오토바이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각별히 운전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항상 방어 운전하셔야 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방통행이나 그 차량, 좌측 통행, 무단 횡단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현지 교통체계를 숙지를 해야 하는 것인데 차에 탑승을 할 때는요, 반드시 유리창을 올리고 문을 잠그는 것. 왜냐하면 위험한 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차량 도난 사고가 좀 빈번한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차장 이외의 장소에는 가급적 주차를 피하시고 차량의 귀중품은 방치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요.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택시 이용할 때는 어떨까요? 목적지를 정확하게 발음을 하셔야 하고요. 미터기 사용을 미리 요구하십시오. 바가지 쓰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인력거를 이용할 때는요, 사전에 목적지를 밝히고요, 요금을 정확하게 정해서 하셔야지 나중에 도착한 후에 정말 예상치도 않은 큰 금액을 부르면 이거 난감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요금을 정확하게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길을 물어볼 때는요, 최소한 3번 이상 물어보세요. 나라 문화마다 특성상 모르면서 아는 척, 그것이 친절이라고 생각하는 문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3번 이상 물어봐서 정확하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그 출장지의 유명 서점을 방문해서 좀 좋은 책 정말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은요. 항상 출장지의 모든 일에 좀 흥미와 관심을 갖는 것 좋고, 항상 잔돈 준비하시는 것은 또 필수일 수 있습니다. 물건 구입할 때는 흥정해서 정말 많이 가격을 이렇게 깎아주는 곳이 있으니까 흥정하는 재미도 한번 맛보시는 거 필요하고요. 카드를 이용하시고 현금 소지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전은 미리미리 하시고요. 은행이나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그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거, 그리고 한 번에 많은 돈을 환전하기보다는 물건 구입할 때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하시고, 술자리에서 일행이 만취했을 경우에는요, 즉시 숙소로 돌아가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국인임을 스스로 그 알리는 복장, 카메라 목에다 걸고 두리번 거리면서 하면 외국인이구나 라고 딱 알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안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불안한 국가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데요. 정치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 수준이 낮고 유순하게 보인다고 현지인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는 거 아시죠? 귀국 이후에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는요, 거래선이나 지점에 감사 메일 발송하시면 좋은 이미지 주실 수 있고요. 출장 보고할 때 업무 관련 보고 외에도 거래선이나 출장국에 대해서 경험도 함께 전파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출장지에서 좋은 레스토랑을 알게 되면은 명함을 가지고 와서 이곳 가보니까 상당히 좋더라 라고 전파를 하시면 좋겠죠. 팁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환전은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금액만을 하면 되는데요. 업무 출장이라 그 카드 사용하시고, 영수증 제출하시면 정산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공항에서의 환전은요, 수수료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평소 이용하시는 주거래 은행이요, 거기로 가셔서 환전하시면 최소 글쎄요 70% 정도의 은행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환전 수수료가 감면되니까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달러 정도는 한 10장 정도 최소 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니까 환전하실 때 미리 직원한테 말하고 준비를 하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팁을 주려고 하는데 잔돈이 없어서 좀 당황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나머지는 뭐 100달러, 50달러, 10달러권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항에서요, 그 비행기 타는 절차가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서는 2시간, 3시간 정도 미리 도착을 좀 해서 그 시내 백화점,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은요, 여정표가 있죠. 보통 그 투어에서 보내준 것, 이것과 여권을 보여주면은 물건은 탑승 당일날 공항 면세점 그 찾는 곳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출국 심사대에 나와서요, 그 근처에 긴 줄이 있으면은 거기가 바로 물건 찾는 곳이니까 별로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공항 면세점에서는 대부분 구입이 가능한데요. 귀국할 때요, 면세 한도 있는 거 기억하세요? 보통은 뭐 400달러, 그리고 주류 한 1리터 정도, 담배도 정해져 있고요. 출장의 경우에는요, 알아서 구입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가의 제품일 경우에는요, 입국할 때 적발되면 그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구입하시고 어떤 걸 구입할 건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죠. 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은요,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행도 보람있게 되고요. 특히 해외로 갈 때는요, 목적지에 관한 공부해두는 것이 상당히 현명합니다. 보다 즐거운 여행이 되고요. 혹시 그 충돌할 수 있는 관습상의 문제도 줄일 수 있고요.
우리가 이해받고자 하는 것처럼 외국인의 문화와 그리고 생활 양식 존중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낯선 지방에서의 에티켓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어느 나라고 정도 차는 사실 있죠.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요. 내가 한 행동은 그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의 이미지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강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라의 풍속이나 습관 등을 미리 잘 숙지하고요.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똑같을 수는 없지만요.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 필수고요. 그럼 제2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3강 글로벌 네티켓 편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